자, 어제 이화영 씨 재판에 참석한 김형태 변호사라는 분은 이른바 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깊은 인연을 가진 변호인인데 어제 이화영 씨 재판에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장채고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러한 것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화영의 동의가 없이 돌발 행동을 했어요. 이 김형태 변호사라는 분이 돌발 행동? 그것은 이겁니다. 증거 부동의 의견서. 저건 뭐냐면 이화영 씨가 최근에 검찰에서 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라는 검찰 진술이 나왔다. 이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요, 잘못된 진술이니까요, 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낸 거예요, 판사한테. 그리고 재판부 바꿔주세요. 판사 바꿀게요.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 이화영 씨는 김형태 변호사가 증거 부동의 의견서, 재판부 기피 신청서 낼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거 내용 읽어보지도 못했고요. 지금 이 법조계에서 처음 들은 겁니다. 저 동의 안 해요. 그래서 부동의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는 없던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상규 변호사님, 피고인과 일체 상의도 하지 아니한 채 김형태 변호사는 증거 부동의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명백한 사법 테러라고 봅니다. 사법 테러입니까? 예, 제가 17년 차 법조인인데요. 예. 지금까지 단 이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김형태 변호사가 56년생에 예. 연수원 13기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법정의 분위기라는 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분이 가서 이화영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변호하고 온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한 행동을 한번 보시죠. 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변호사야? 어허. 여러분들이 지금 기사가 점잖게 나가서 그렇지 예. 법정에서 진짜 리얼로 듣는다면 예. 당신이 변호사야? 어휴.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공판에 나온 검사한테 직접 했다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제재를 합니다. 변호사님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 변호사가 판사님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어휴. 또 판사한테도 고함을 지릅니다. 예. 그리고는 박차고 자리를 일어나 버립니다. 허허. 사임서를 던져버립니다. 예. 이게 테러가 아니고 뭡니까? 사법 그리고, 테러다. 예. 어. 그리고 판사한테는 기피 신청을 냅니다. 노예 재판부에서 재판 못 받겠다. 예.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건 뭡니까? 검사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판사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어서 재판을 완전히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명히 이화영 부지사는 이야기할 겁니다. 제 의사가 아닙니다. 저희 네. 진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다 무효되거든요. 이걸 과연 김형태 변호사가 몰랐을까요? 압니다. 아는데도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어허. 겁주기 위한 겁니다. 음. 뭐냐? 우리는 판사도 겁 안 나, 검사도 겁 안 나. 예. 우리는 마음대로 재판부를 깽판 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예. 이화영 너 생각 잘해. 이 메시지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검사가 이야기합니다. 미션 받고 오셨나요? 말이 좋아 미션이지 지령이거든요. 아하. 뒷배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뒷배에 모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법정에 가서 깽판 쳐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라. 예. 그거 보여주러 나온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혈역이 없는 행동들만 계속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김형태 변호사라는 분은 이화영 씨 피고인과 가장 당사자는 이화영 씨인데 이화영 씨랑 일체 상의도 없이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것이고 판사 바꿀게요. 재판부 기피 신청서도 이화영 씨와 일체의 상의도 없이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어제 법정에서. 이화영 씨는 NO!
김영태 저 변호사가 얘기한 거 저 동의 못해요. 했던 것이고요. 뭐 이래저래 이례적인 일이 많았던 것이죠. 자, 이화영 씨의 배우자 백모 씨가요. 지난번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이재명 방법은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법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당이 뭐 회유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자, 어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난장판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상규 변호사가 약간 좀 현장을 약간 좀 재연을 했는데 뭐 검사와 김영태 변호사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김영태 변호사가 검사를 향해서 당신 뭐 이런 얘기하고요. 또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뭐 미션 아까 우리 조상규 변호사 얘기했죠. 미션이라는 그 단어는 지금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 것처럼 이 맥락에서 나왔던 겁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조정원 의원님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난장판이군요. 난장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김영태 변호사라는 분 저는 뭐 보지도 못하고 어제 처음 알게 된 분인데요. 본인이 정체성, 변호사, 법조인, 법률가라는 그 자존심을 다 저 순간 내팽개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업의 본질을 넘어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이후의 뉴스에서 뭐 해광, 덕수, 듣도 보도 못한 법무법인 이름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서 법무법인 광고에는 크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허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켜왔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한 법정에 들어가면 정말 그 압박감, 위압감에 눌려서 질서를 지키고 아무리 억울해도 순서를 지켜서 얘기하는 그 우리가 지켜왔던 그 문화를 저렇게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분노가 치밉니다. 예. 우리는 지금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법을 존중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배를 받는 이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힘이 우선이고 주먹이 우선이고 제1야당 대표가 결정을 하면 저 법정도 저렇게 깽판을 칠 수 있을 만한 야만의 시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갔느냐 그 분기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란 사람이 40 몇 년을 법정에 서서 했던 사람이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재판관이 편파적이라고 믿어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여러 번 했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자격 또는 본인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예. 솔직히 얘기해서 변호사도 별거 아니구나. 허허. 변호사도 편파적일 수 있고 변호사란 사람도 돈 받고 자기가 믿는 거 수틀리면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줬다는 거 저는 석고대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